자, 방사선 치료학, 이론이랑 실기 같이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진짜 저의 지적 재산이어가지고 절대로 이제 다른 분들께 이제 공유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치료학 같은 경우는 이 방사선 물리학이랑 생물학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고 오셔야 훨씬 편하니까 이 두 개를 마무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치료학은요, 국가고시에서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방면으로 여러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거를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핵심은 뭐냐면 넓게 공부하되 좀 짧게 짧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핵심 하나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아시면 되지. 그러니까 넓으니까 그 하나를 깊게 파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토모테라피 이런 치료기가 있는데 토모테라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개만 알면 돼요. 한두 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얇게. 넓지만 얇게 공부해야 된다. 예, 그거를 좀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 치료의 기본 계와 생물학. 이거는 좀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1번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이거 시험 진짜 오지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이제 효자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종양이 양성이랑 악성이 있어요. 이 양성은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침범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되는 좀 그래도 좋은 종양,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크게 이제 내 인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좀 혹 같은 게 나는 거 있죠. 예, 그런 건데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피막이 되겠습니다. 이 피막은 뭐냐면 어떤 이게 막이에요, 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계가 있어서 침범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된다. 이걸 좀 중점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 얘를 이제 방사선 치료로 하는 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반드시 외우시고, 자, 요 빨간색 있죠. 이건 뭐냐면 실제 국가고시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보면 이게 별이 있잖아요. 나온 개수예요. 나온 문제 개수. 그러니까 이게 총 4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인데,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맨날. 요거. 그래서 꼭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양성, 악성 종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항상 맨날 물어봐요. 성장 속도는 얘가 느리고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전부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고식적 치료와 근치적 치료의 차이점. 이건 치료는 방사선 치료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성격으로 나눠지는 건데요. 고식이랑 근치가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한자라 그런데 이 근치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치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치료를 해서 완전히 이제 그 근절시켜 버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을 근절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바로 근치적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항상 이 환자가 오면요. 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암이 여기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수술 가지고 완치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죄송한데 좀 환자분께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방사선을 쏴서 이 암들의 좀 성장이나 그런 걸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치가 목적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고식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말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고식적이 이게 완치였나? 이 근치가 완치였나? 그러면 이 근치 치료해서 근절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치가 목적이고 조기와 완치 확률 높은 거 수술 고설량으로 쏴버린다. 이게 많이 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치료 강도가 비교적 높다. 이게 완치해야 되니까. 반면에 고식적 치료는 완치는 안 되지만 환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연약한 느낌이 있어요. 완화된 느낌의 방사선 치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록을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식적 방사선 치료와 비교 시 근치적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치니까 치료해서 근절시켜버리겠다. 그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종양의 완치가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재밌죠.
재밌다기보다는 쉽죠. 예, 이게 이론에서는 정말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니까 이 두 가지 반드시 외워주시고, 자, 세 번째, 분할 주사에 따른 생물학적 효과. 이거는 방사선 생물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생물학,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아, 두 번 나왔네요. 두 번. 근데 이 밑에 거는 사실 이쪽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한 번, 예, 한 번 나왔습니다. 이 분할 조사라는 건 이제 방사선을 쏠 때, 이 방사선 씨를 보러 보통 겐트리, 라이낙이죠. 라이낙에서 방사선을 쏘는데 이 암덩어리예요. 얘한테 우리 흡수선량 아시죠? 50그레이를 주고 싶어. 50그레이. 그럼 이거를 하루 만에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데이 끝내 하루 만에 줄 수도 있지만, 뭐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나눠서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분할 조사인데, 이렇게 분할 조사를 했을 때 네 가지 대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가지 효과죠. 효과. 이게 이제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복구, 재분배, 재증식, 재산소화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복구랑 재증식은 되게 쉽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암세포든 정상세포든지 간에 한 대 맞았어. 근데 살살 맞았어. 이제 다음날 맞는데 그러면 어때요? 좀 이렇게 다시 성장할 기회, 재생할 기회, 그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 맞으니까. 그게 이 복구와 재증식이 되겠습니다. 이 복구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거. 재증식은 한 대 맞았는데 이제 다시 나 다시 살아날래 이러면서 다음날 좀 살아가지고 이렇게 재증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고 이 3번과 3번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재분배와 재산소화는 반면에 이게 그 재생과는 좀 반대로 방사선 그 영향을 더 극대화시키는 영향을 갖고 있는 게 3번과 4번입니다. 이 3번은 뭐냐면 재분배라고 해서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로 늘어나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G1, S, G2, M기 이걸 계속 돌아가죠. 우리 생물학 배우신 분들. 근데 여기서 방사선에 제일 민감할 때가 이 M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M기. 근데 이 방사선이 그 조사를 막 하기 전에는 이 세포들이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되게 많을 때 이 세포 그 기간이 그러니까 상태가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G2기일 때도 있고 얘는 M기, 얘는 뭐 G1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거지. 근데 이 방사선을요, 이렇게 살짝 오늘 한번 주고 내일 한 번 주고 내일 모레 한 번 주고 그러면 얘들이 그 상태가 통일이 됩니다. 통일.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방사선의 아픈 상태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뭐 M기라든가 여기 적어뒀는데 G2기 혹은 M기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원래 제각각 놀았는데 방사선을 분할 조사를 하다 보면 얘도 M기, G2기 이런 식으로 아픈 상태, 방사선의 감수성이 높은 상태로 다 같이 통일이 돼요. 이거를 재분배라고 합니다. 재분배. 민감한 주기로 분배되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방사선 조사할 때 더 아프게 때릴 수 있겠죠. 이 3번의 효과로 인해서. 자, 4번이 시험에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방사선이 더 아프게 만들어주는 효과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한 방사선 한번 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또 쏴요. 또 다음날 한번 쏴요. 이러면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쪽쪽쪽쪽 쏴주면은 여기에 이제 산소 있잖아요. 산소, O2. 얘네들이 더 많이 여기 이게 더 분배가 됩니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는 여기 산소 공급이 증가, 종양의 큰 기로 감소해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은 그냥 조금 주다 보면은 거기에 산소가 더 많이 몰린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소는 우리 생물학에서 배웠지만 유리끼를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유리끼 배우셨죠? 유리끼는 더 괴롭히잖아요, 세포들을. 그래서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방사선 분할 조사로 저산소 세포에서 산소가 풍부해지는 현상은 뭐죠? 재산소화 이거 찍어주면 되겠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고요. 시간적 선련 분포를 결정하는 인자는 분할 횟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 그냥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1번, 2번, 3번 뭐 이상한 거 나왔거든요.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하나 좀 팁이 있다면 방사선 치료학의 문제는 이론이나 실기나 다음 중 뭐뭐로 옳은 것은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게끔 옳은 것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험이 꽤나 쉬워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량률에 따른 생물학적 효과인데 이거는 좀 이것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선량률과 저선량률인데 선량률이라는 건 시간당 선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이렇게 암에다 쪼을 때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해가지고 막 아주 짧은 시간에 빠바바 방사선을 많이 쓴다. 그럼 고선량률이고 뾱, 뾱, 뾱 이렇게 좀 연약하게 쏜다. 그러면 저선량률이 될 텐데 이 기준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이게 미니 1분이거든요. 1분당 1그레이 들어가면 고선량률이라고 기준이 되고 1분당 0.01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선량률의 기준이 된다. 요거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에 안 났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알만 하죠. 이런 거는. 그리고 고선량률로 방사선을 쏘면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선을 빠바바박 많이 쏘면은 암들이 아파하겠죠. 예, 이렇게 좀 쉴 시간이 필요한데 빠바바박 쏴버리니까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픈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금방 외워져요. 예,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방사선 치료 물리학인데 일단 이거 1번 시험에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나왔죠. 내년에도 무조건 나옵니다. 이 놈은 맨날 나오는 새끼야.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놈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방사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X선, 또 하나는 전자선, 또 하나는 양성자선. 이 세 가지만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건데 그 PDD 곡선이라는 걸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X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곡선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거리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피부가 돼요. 피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량 파워, 선량률, 선량의 퍼센테이지 이렇게 흡수되는 선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피부부터 거리를 좀 생각을 하기 좋게끔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방사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사람 몸통이에요. 몸통. 횡단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피부가 되는 겁니다. 피부. 그리고 쭉 이제 거리 이게 쭉 더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로부터 1cm, 2cm 쭉쭉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 쭉 일로 갈수록 일로 이렇게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선량률, 그러니까 흡수되는 선량이 달라지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때 선량이 한 요 정도 한 80%, 뭐 8, 90% 정도 되다가 어느 피부에서 살짝 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밑에 횡단면으로 보시면 이쯤에 여기서 이제 100%를 찍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선량을 봅니다. 여기가 이제 100%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더 이제 두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더 갈수록 선량이 흡수되는 선량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X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X선의 에너지를 높인다. 예를 들어 이 예를 들은 X선의 에너지가 5매부다. 근데 이거를 10매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10매부로 바꾸면 슉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슉 요렇게. 그러니까 투과력이 더 강해지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투과력이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선량률이 높죠. 더 그 심부로 들어갈수록. 그리고 이 가장 높은 100% 선량 있잖아요. 100%가 여기서 일로 옮겨져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선량이 이게 더 심부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일단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PDD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X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투과력이 높아가지고 이 심부까지 전부 다 선량이 흡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전자선은 어떻게 되냐면 전자선은 이런 식이에요. 쭉 요렇게 돼요. 얘네들은 전자선은 투과력이 매우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만 가면은 그 흡수된 선량이 여기는 이제 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심부 쪽에 가면 전자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선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 피부 혹은 이제 한자로 하면은 표제라는 말을 씁니다.
표제는 피부 근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면 근처, 표제. 여기에만 설량이 흡수가 다 되고 여기는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성자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자선은 쭉 하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예. 이거를 생물학 배우신 분들, 물리학 배우신 분들 뭐라고 하죠? 브래드 피트. 그렇죠. 브래드 피크. 브래드 피크. 여기서는 설량률이 낮다가 특정한 어떤 지점에서만 굉장히 높은 설량을, 그 흡수 설량을 보여주다가 확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이제 방사선을 치료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 X선 같은 경우는 특징이 투과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고형암, 전신주 다양하게 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전자선 같은 경우는 요거죠. 여기만 흡수되니까 어디 치료하겠습니까? 그죠. 표제 주변, 피부암, 표제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흉벽 등 표제성 치료에 사용된다. 그리고 양성자선은 언제 쓰겠습니까? 바로 요런데. 딱 여기 종양이 여기 위치하면 요 놈만 딱 죽이겠죠. 너무 좋죠. 예, 그렇습니다. 브래그 피크를 이용한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맨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이론. 자, 브래그 피크의 특성을 지닌 방사선은 무엇입니까? 양성자선이죠. 예, 이게 시험 3번 나왔고요. 자, 방사선 치료 선질 중 표면 설량이 가장 큰 것. 자, 표면 누구죠? 전자선입니다. 세 번째. 전자선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정답이에요. 표자성 종양에 적용한다. 시험 내용 너무 어렵지 않죠? 정말 쉽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등설량 곡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요거 하면서 PDD라는 개념을 잠깐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설량이 줄어드는 형태. 이게 좀 1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른 설량이 1차원, 이게 하나의 이게 선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2차원적으로 늘린 거를 이 등설량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방사선을 빡 쐈을 때 이렇게 좀 퍼져 있죠. 2차원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1차원적으로 나타내면은 이거 하나의 줄만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숫자가 써져 있죠. 100, 95, 90, 80 이게 설량이 들어가는 그 파워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이니까 이거 제일 많이 들어가고 95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의 선만 보면은 이 PDD랑 이게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퍼져서 2차원적으로 옆에 있는 놈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95 하나 보시면 이렇게 95 줄이 있죠. 이만큼 전부 다 95의 설량이 흡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 설량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량이 흡수되는 곳을 딱 이렇게 같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10이고 이제 마지막 빵 하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설량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 PDD 곡선으로 X선, 뭐 전자선, 양성자선 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설량 곡선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X선이니 전자선이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은 일단 전자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금방 이제 표제성이죠. 딱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등설량 곡선을 그려보면 쭉 가다가 그냥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거 실제 치료 사진인데 실제 치료 사진도 보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등설량 곡선이. 근데 이제 X선을 보시면은 얘는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등설량 곡선이 이렇게 깁니다. 예, 쭉 깁니다. 아주 길죠. 슉슉슉슉슉. 실제 치료 이 계획 사진도 보시면은 이 쭉 해가지고 끝까지 거의 이제 몸통을 이렇게 투과하는 정도까지 쭉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X선의 등설량 곡선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전자선은 이제 없어지죠. 얘는 쭉 가버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양성자 같은 경우는 브래드 피트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 치료 계획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일단 낙서를 좀 해놨는데 이 낙서를 지워보면 예, 요렇게 방사선이 여기서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로 쭉 가다가 여기서 끊겨버리니까 더 이상 투과가 안 되니까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굉장히 깔끔한 예, 이거 보면은 양성자로 종양을 조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별거 없죠.
예, 이게 이제 등선량 곡선 시리즈 끝이고 지금까지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실기에 충분히 나올 만해요. 실기에 이게 등선량 곡선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거냐, 양성자다, 전자다, 이거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대 비정 구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비정이라는 건 뭐냐면 멀리 날아가는 그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자선으로 볼까요? 이거 보면은 이게 비정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날아가죠, 최대. 이걸 비정을 하면 여기 끊기는 부분. 0%로 끊기는 부분을 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전자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선의 최대 비정은 그냥 에너지에다가 나누기 2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내는데 그 비정을 구하는 그 매질, 그러니까 그 필드라고 해야 될까? 놀아나는 그 필드가 바로 물 혹은 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빵 쐈을 때 공기에서 최대 비정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예, 물이나 인체 팬텀에서 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2번 나왔죠? 네, 2번 나왔는데 너무 더 쉽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구해볼게요. 물 속에서 6메가 일렉트론 볼때 되게 무시하세요. 6메부일 때 전자선의 최대 비정은 얼마인가? 나누기 뭐만 하면 된다? 2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죠? 3cm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또 나온 거거든요. 16메부일 때는 최대 비정 얼마냐? 그럼 나누기 2 하면 얼마나? 8cm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 아주 쉽죠? 또 근데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단골 문제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누기 2. 자, 이번에는 5번 전자선의 에너지별 신부 선량 구하기.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보면 한 번, 두 번 나왔네요. 2번 나왔는데 자, 이거 최대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전자선을 빵 쐈을 때 여기 이제 피부가 있고 이제 사람 쭉 몸에 들어갔는데 했을 때 먼저 최대 선량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일 때, 그러니까 100. 우리 아까 등선량 곡선 할 때 190만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인 지점이 어디냐라는 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에너지 보시면 에너지에서 나누기 4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4.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그래야지 이게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머리에. 보면은 이 연습 문제 이거 풀어볼게요. 자, 8메가 일렉트론 볼트 전자선의 최대 선량 깊이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 선량 깊이니까 이거는 나누기 얼마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cm 나오죠? 2cm 나오죠. 그러니까 이 8메부의 전자선을 빵 쐈을 때 이 피부로부터 2cm 깊이 여기서 100%를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 선량이니까. 아까 전에 문제. 이때 그 뭐지? 최대 비정은 얼마인가? 그럼 나누기 얼마? 나누기 2죠. 나누기 2 하면은 8매부니까 4cm. 4cm에서 이제 빵이 되겠죠. 빵.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 80% 선량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80%. 그러니까 100이 아니고 80%. 이 80%는 좀 더 들어가겠죠. 이거는 나누기 3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3.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전자선일 때 제일 아픈 곳은 그러니까 최대 선량은 나누기 4. 80%는 나누기 3. 최대로 나갈 수 있는 그 최대 비정은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지 이 전자선에 관련된 그 계산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실기 문제 하나 이렇게 보시면요. 실기 문제. 영상에서 주어진 종양을 방사선 치료할 때 적절한 전자선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 실기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질 않아가지고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주어진 종양인데 이 종양이 지금 정답이 12매부거든요. 근데 이 종양이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부로부터 깊이가 나누기 4니까 3cm라고 아마 나와 있었을 겁니다. 3c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양이 피부로부터 3cm 깊이에 있던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치료할 때 적절한 전자선의 에너지는 이 종양한테 이제 100%를 주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cm니까 원래 나누기 4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반대로 곱하기 4를 하면은 여기에 100% 에너지가 들어가는 전자선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곱하기 4니까 12매부 나오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실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꼬아낸 문제 볼게요. 자, 표면으로부터 4cm 깊이의 종양을
8cm 80% 치료 유효기피로 치료하기에 적절한 전자선은 자 80% 나왔네요. 그러면은 나누기 3짜리죠. 예, 3. 그러면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죠. 12. 예,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엔 전자선을 배웠으니까 지금은 X선을 배울 건데, 지금 이 전자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비정이었죠. 최대 비정, 그리고 최대 파워 에너지, 최대 선량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 X선 같은 경우는 최대 비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 X선은 워낙에 이제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뭐 요거 보시면, 그냥 뭐 비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몸을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디서 멈추는 그 구간이 없기 때문에 비정이 거의 뭐 사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에너지, 그러니까 최대 선량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센치일 때 어떤 10매브의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은 그때 최대 깊이는 뭐 3cm다. 이게 이제 최대 깊이 선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는 전자선은 공식이 있었지만 X선은 마땅한 공식이 없어요. 그냥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그 최대 선량 깊이가 있는데 이거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딱히 할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자, 3매부. 만약에 X선이 3매부야. 그럼 이때 100%를 나타낸 최대 선량 깊이는 1cm고요. 6일 때는 1.5, 10일 때는 2.5, 이때는 이때는 이건데 이 5개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죠? 한번 문제를 풀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부터 해볼게요. 해보면 자 6매부 X선의 최대 선량 깊이는 얼마인가? 6매부니까 이거죠. 1.5. 이때 답은 1.5cm가 정답이었고요. 10매부일 때 최대 선량점 깊이는 2.5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총 3번 나왔습니다. 총 3번. 그리고 밑에 거 볼게요. 사이버나이프에서 발생되는 고에너지 X선의 수중 최대 선량점의 깊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에너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 그냥 사이버나이프래. 근데 사이버나이프는 6매부를 씁니다. 6매부. 이거를 외우셔야 되겠죠. 뒤에서 알려드립니다. 6매부니까 정답은 이거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꼬아낸 문제 이거 볼게요. 자, 선형가속기 4매부를 쓴대요. 4매부의 X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하고자 한다. 1cm 깊이에서 200cmg라면 자 1cm 깊이에서 200cmg예요. 80% 지점의 심부 선량은 얼마입니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자 3회부는 1cm인테 100% 선량이 들어가죠. 그 이때 200이 들어갔네요. 200. 그러니까 100%일 때 200이래요. 여기다 써볼까요? 100%일 때 2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0% 지점일 때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80%일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정답,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풀 수 있죠? 100대 200은 80대 x다 하면 할 수 있겠죠. 100대 200은 80대 x에서 이거 정답 160g죠. 이거 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2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80 하면 됩니다. 이게. 그죠?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정도 수학은 중학교 내용인데 중학교, 초등학교 내용일 수도 있고,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고에너지 X선 15매부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 15메가볼트. 에너지가 세 보면은 정답은 이건데, 심부 선량이 높다. 이 용적 선량은 뒤에서 배우니까 내비두면 되고요. 심부 선량이 높다라는 건 그 투과력이죠. 이렇게 쓸 때 쭉 해가지고 이게 그 에너지 고에너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잘 안 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으면은 슉 하면서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쭉 투과력도 높고 여기에 심부 쪽에 흡수가 많이 잘 된다는 거. 사실 이거랑은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PDD랑 관련 내용인데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계산 문제 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7번 MU 계산과 SSD 이거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